예, 이 시간에는 우리 도미니카 최강규 선교사님 본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 이 매뉴얼북의 82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패널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거기에 소개된 저에 대한 소개가 오자가 조금 있어서 그것만 교정하겠습니다. 88년에 도미니카 파송된 건 맞고요. 현재 도미니카 기독교 총연합회 실행이사관이고 부회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미니카 목사입니다. 한국 목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맨 끝에 KWMF 대표회장으로 본인 대회를 섬기고 있다는데 이건 지난 2012년에 대회장으로 섬겼고 지금은 중경회장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박명아 우리 선교사님 온드라스 잠깐 본인 소개와 이제 안녕하세요. 온두라스의 박명아 선교사입니다. 현재 선교지 나간 지 25년 됐고요. 우리 통합 측에서 선교사회 회장을 엮었고 이번에 임기를 마쳤지만은 MF 공동회장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온두라스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학교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 할렐루야. 저는 86년 초에 케냐에 갔었고요. 여기 미주에 일찍 왔다가 지금 한 20년 동안 단기 선교 2세 사역 전문으로 하다가 요즘은 우리 지맨이라고 선교 전문 방송도 하고 또 전문인 사역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서 한 200여 교회 저희가 단기 선교 훈련해서 보내고 했던 일을 했고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KWMF 한인세계 선교사회 거기 사무총장으로 주님이 이렇게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 7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있었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14년, 카자흐스탄에서 6년,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 지금 현재 5년에서 32년 동안 이 선교 사역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바람과 요청이라는 이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단기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계시는데 그 파송의 입장이 아니라 수용하는 선교사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단기 선교 팀들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우리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단기 선교라는 것은 영혼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을 발굴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단기 선교가 지금까지 크게, 또 미주 지역에는 약 단기 선교의 파송이 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전문적으로 썸미니스트의 사역을 했던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잠깐이라고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선교 운동이 미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도 중반에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우리 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90년도 중반부터는 LA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단기 선교 운동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에서 90년 초쯤에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는 학생들 위주의 단기 선교가 학생 캠퍼스 사역 팀이라든지 단체들 위주로 진행되다가 이제는 단기 선교가 보편화되어서 각 지교회들이 모든 선교의 시작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었는데, 이제 최근에 동양은 단기 선교가 사실은 주춤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선교를 경험해봤고 또 성도들도 경험해봤고 그래서 한두 번은 더 나가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처음에 일어났던 그 단기 선교의 붐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단기 선교의 필요성과 또 의미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책자나 또 많은 세미나 또 기사를 통해서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장 선교사들이 바라는 단기 선교팀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강규 목사님부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일찍이 미주하고 가깝다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실도 그때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사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미국인의 교회들이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만한 데가 별로 없다고 저는 간제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저한테 선교팀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받았는데 그게 1990년 6월 달부터 와서 약 한 40일 같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단기 선교는 요즘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는 쇼트 미션이라는 말 하다가 요즘은 미션 트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미션 트립에서 미션자 빼고 트립으로 또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많은 경우는 교회들이 올해는 도미니카 카리브 가서 구경하고 내년에는 아시아 쪽 한번 가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도 생기면 한번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선교지 여행 같이 구경 삼아서 우 몰려다니는 경향들이 많은데 도미니카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카리비안 유명한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사람들은 평생 한번 와고 싶은 곳이 도미니카인데 오는데 그렇게 오면은 괜찮은데요. 선교란 이름으로 오면은 희한하게 영적 싸움이 생겨서 작년에는 리조트에 놀러 왔을 때는 괜찮던 사람들이 올해 선교팀으로 와서는 병이 나고 무슨 사단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단순한 패밀리 트립이랄까 여행이 아니고 이건 선교다,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적 기도로 준비하고 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그냥 가장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이금주 선교사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도 타문화 선교이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행동, 액션, 태도 이런 것은 그들의 가치관에서 나오고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종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단기 선교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때때로 그 장기 선교사의 태도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해준다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 중요한 사람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보스가 일을 잘 도와주면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렇게 친절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필요한 말만 하고 이러면은 단기원 선교사님이 볼 때 이 선교사님은 진짜 보스처럼 군다. 그래갖고 쓸데없는 소리를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비 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건 아주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문화 선교니까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몇 주라도 단기 선교 훈련을 받고 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할 말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도미니카는 캐톨릭 국교이기 때문에 캐톨릭 문화권이고요. 그래서 이 성직자는 굉장히 또 체면 문화가 세고 그래서 의식 문화가 센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는 선교사는 현지인하고 같아야 된다 해가지고 캐주얼 의류 복장을 캐주얼을 했어요.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날씨 더우니까 티셔츠 입고 반바지를 입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해도 목사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겉에서는 그런 체험에서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라 성직자는 다 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캐주얼로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후루꾸로 아는 거죠. 어서 와서 자기가 그냥 자칭 목사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특히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오순절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저는 어디서 뭐 이단이 와가지고 저거 자기가 후루꾸 같이 자기가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원래 받았는데 지금 이제 저를 정장하고 다녔더니 이제 선교팀 오면 공항에 마중 나가지 않습니까? 선교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비아냥 그러는 거죠. 선교사님 정장만 쫙쫙 빼입고 다니더라. 이러고 이제 흉을 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모르고 자기들 같이 뭐 선교도니까 이렇게 티셔츠나 입고 뭐 이렇게 운동화 신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특히 또 도미니카는 남자가 반바지 입는 건 한국식으로 한다면은 반스 입고 길에 다니는 것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선교사가 그러고 다니면 완전히 또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정장하고 다니는 걸 보고 선교사가 아유 갔더니 그 사람은 뭐 후원이 잘 오나 봐, 뭐 정장만 쫙쫙 뺏고 다녀. 이래가지고 후원이 또 끊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슬픈 얘기네요. 우리 박명아 우리 선교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선교팀들이 가끔 방문을 하는데 근데 온두라스는 특별히 잘 안 알려졌어요. 일단 오는 게 기회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올 때마다 참 반갑다, 좋다, 고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팀들은 다른 사역은 없고 그저 물건만 나눠주는 사역을 생각하고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건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 이게 선교 현장이 상당히 사람들이 받으면서 이쪽 받고 오른손으로 받고 다 숨기고 다시 왼손으로 받고 또 내려놓고 또 다른 손으로 받고 이래가지고 참 현장이 어지럽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 물건 시큰 나눠줬으니까 기분 좋아서 갈지 몰라도 이건 단기 선교라고 하기보다는 좀 말이 좀 안 되죠. 그랬을 때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단기 선교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이 굉장한 그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까 이금주 선교사님 또 최한규 선교사님께서 그 단기 선교팀의 그 문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땐 단기 선교팀이 현장에 가서 선교팀이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문화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 뭐 에피소드는 상당히 많은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보내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단기 선교 초점은 또 받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역이 아닙니다. 저희들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냐면 팀이 들어갔을 때 개인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에 대한 공감력을 키워주는 그 준비를 얼만큼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단기 선교의 그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으실 때도 불편하신 게 있고 불만이 좀 있으신데 또 보내는 쪽에서는 또 저희도 불평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를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구조를 잘 만들어 주셔야 단기 선교가 계속 활성화되고 갔다 온 사람이 선교에 대한 공감력과 현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양쪽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단기 선교가 현지 교회에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가져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최강기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처음에 그 선교지 갈 때부터 전통적인 선교 파송 방법이 아닌 즉 이제 보통 선교사는 이제 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하면은 재정적으로 다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 미션을 하자고 배워가지고 한 1년 반을 훈련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의 이제 그 서포터보다는 이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갔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교회를 10번을 세우고 교회당 건물도 6개를 짓고 이제 학교도 크게 세우고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팀들이 와서 보시고 오실 때 꼭 물어보죠. 뭐 필요한 게 뭐 없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교회마다 다 선교 예산이 정해져 있고 또 단기 선교 예산도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 예산을 10,000불을 잡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짓는데 지금 뭐 한 20,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못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못 해줄 때 서로 불편하고, 그래서 필요한 걸 얘기를 않고요. 그런데 와서 보시고 여기는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구나, 저렇게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우물도 파주고 차도 사주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특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도메이카에서도 굉장히 우범 지역, 모든 현지인들도 꺼려하는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거 지금 지난 28년 동안 아무 불상사 없이 어려움 없이 오고 저에게는 제일 안전한 곳이 된 것은 그동안에 90년부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미국에 있는 많은 의사분들께서, 크리스찬 의사분, 집사 장로님들이, 헌신된 분들이 오셔서 정말 다 미제약, 좋은 약들 아닙니까? 갖다가 무료로 다 주고, 그리고 또 올 때마다 구제품을, 옛날에는 이윈백 2개씩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한 80명이 오면은 이윈백이 160개가 오니까요, 공항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 오고 막 신문 기자가 뜨고 이랬었는데, 그걸 갖다 다 이제 준 거죠. 아무 뭐 교회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동네 사람 다 줬는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을 꼬리아노는 우리한테 좋은 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를 보호하게 되고, 저희들이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마음 놓고 전도를 다닐 수 있고, 이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큰 후원계가 없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단기 선교팀들이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다녀가신 분들은 우리 필요를 아시니까 기도를 하셔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필요를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단기 선교는 제 사역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단기 선교의 열매로 결국 제가 사역에까지 왔다라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금주 선교사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족은 전도가 불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주로 교회가 중국계, 영어로 예배드리는 중국계와 중국말로 예배드리는 중국계가 있는데, 판교에는 꿈꾸는 교회가 정말 베스트 그 단기 선교팀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그 그림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뒤에다 중국말로 다 써서, 중국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그 톤을 다 써서 읽는 연습을 잔뜩 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와서 그 중국말 하는 가가호 다니면서 2~3명이 가서, 우리가 한 사람은 서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중국말로 이러면서 읽으면, 그걸 듣고 있던 그 상대방이 뺏어갖고 자기가 중국말로 막 샬라샬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잘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드라마며 이런 것도 프로페셔널하게 준비해 오고, 그렇게 했을 때 현지인들한테 어떤 충격을 줬냐면은, 우리는 중국말도 잘하는데 전도 안 하는데, 이거 중국말도 못하는 애들이 그림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중국말로 전도한다고 막 이런 거에 이 현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도의 열정을 이게 심어줘서 현지인들이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 전도에 우리 말도 잘 통하는데 왜 전도 안 하나 하는 그런 전도 열정에 대한 아주 좋은 그 바이러스를 주고 갔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 반대편으로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선교지 중에 보안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M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데 들어갔을 때 저희 이 준비하는 교회들이 현지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오픈으로 전도를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단기 선교가 사실은 선교사님들한테 피해를 준 경우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의 한 분야의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장기 전략에 의해서 그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 단기 선교를 이해하실 때 단기와 선교를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단기에 초점을 두고
선교라는 거에 초점을 안 둬요. 그래서 빨리 조금 갔다 오면 되는 거지 해갖고 보안 지역에 가서도 막 정말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기겁을 할 정도의 그 단기 선교 팀원들이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한번 본인들은 열심히 했다고 막 떠들고 오지만 그 후유증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기 선교 운동은 제일 먼저는 오픈된 지역에 가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다만 보안 지역이나 전략 지역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약하면 단기 선교의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나타나서 선교 현장에서는 단기팀이 되도록 안 왔으면 좋다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 보안 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박명호 목사님. 저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지에 외부인들이 거의 안 오는 지역들이 honduras 대부분인데요. 그곳에 3년에 걸쳐서 한의 의사들이 몇 분들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곳을 계속해서 오니까 그 지역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오게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어떨 때는 젊은 학생들이 단기팀으로 왔었는데 이쪽 문화를 잘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형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얼굴에다가 막 그림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딱지를 해가지고 그림 그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얼굴에 문신을 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학부형들이 다 끌려가서 혼나고 정학당하고 이게 다 씻으면 되는데, 씻으면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귀하니까 안 지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학교에 간 거예요. 학교에서는 난리가 나서 애들을 정학당하고 학부형들이 와 사과하고, 그래서 그 지역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이들한테 그런 문화나 아이들한테 적응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을 했을 때는 참으로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교회에서도 교회가 어린아이 부서가 없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2003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총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단기 선교팀 7명이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불법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이 어떤 팀이냐 하면 그 선교사도 만나지 마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스스로 찾아가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 그 치읓자 들어가는 큰 대형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그 논문에 그 연구 대상으로 단기팀을 많이 파송해서 그 리서치를 하는 중이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 사람들을 뽑으러 주러 갔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해하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우리는 핍박을 당했대,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건 하나님의 상급이 큰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마르칸트 지역이 이제 주중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주일날만 허락된 교회만이 교회를 드리게 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기 선교라는 것은 현지 교회를 돕는 건데,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그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와 또 그 크레딧을 다 무너뜨려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 교육과 또 단기 선교에 대한 어떤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파송 교회가 꼭 준비해야 될 프로그램과 장비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장비 이 질문의 답보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묻는데, 왜냐하면 선교지는 모든 게 다 필요하거든요. 한 번은 시카고에 계신 어떤 권사님께서 나도 나 같은 할머니도 선교지에 단기 선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물론이죠. 권사님도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때 마침 이제 자기 70 잔치로 자식들이 용돈을 준 게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여비가 되니까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서 뭐 95년인가 6년쯤 오셨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께서 세탁소에서 그 바느질을 옛날에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연세대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바느질 할 게 없나 찾다가 어떻게 아주 저희 교회당 커튼을 우리 여전대원들 갖다 놓고요, 커튼을 이제 바느질을 너무 잘하시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전부 다 떼거리에 몰려와서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럼 말 필요 없잖아요. 하는 걸 바느질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여전대원들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지금은 하고 싶은 걸 다 만드는데, 그렇게 기회를 줬고요. 워싱턴에서도 하면 또 어떤 할머니 부대가 오셨는데 14명의 할머니와 팀장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같은 여자들이 할머니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말도 안 되고 뭘 하겠냐고. 그런데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글쎄 뭘 하시면 좋을까. 근데 우리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한번 식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도미카 사람들 김자도 모르는데 김치를 이분들이 다 먹었어요. 그걸 보고 맛을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예 공개적으로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 바람에 김치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김치 세미나, 평생 해본 김치 담은 게 김치니까.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 재와가지고 김치를 배우면서 도미니카에 김치가 심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올까 하더니 김밥을 싸자고 김밥 세미나를 해가지고 또 동네 아줌마들이 이게 수식이 엄청 비싼 거라고, 그러니까 와서 그렇게 사겠는데, 선교지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고 특별히 장비가 아니라도 오시면 선교지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박명아 선교사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했던 거를. 젤로 준비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저기에는 어린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학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많은 가난한 학교들이 참 많은데요. BBS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많이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현지 말로 인사말도 좀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언어를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배워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언어를 좀만 인사말 같은 거 너무 쉬운데 그걸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언어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 네, 저도 뭐 한 20여 년 이렇게 2세들 영어권 단기 선교를 보내고 했는데요. LA 지역에서 한 200여 교회를 제가 도와봤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 단독으로 단기 선교를 팀을 구성할 수 없는 교회들을 제가 팀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징이 뭐였냐면, 이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좋고 현장에 가서 어린이 사역도 좋고 매트리얼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영적인 준비 중에는 그 기도와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뭐 깊게는 모르지만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그래서 우리 미국식으로 생각했던 그 방식과 생각을 현지인들로 접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훈련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장에서도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사고가 나지 않고요. 저희는 여러 나라, 아무리 못해도 한 40나라 이상은 저희가 보냈는데, 그 아주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잘 비켜나가고 사고가 안 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기도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팀원들도 기도에 아주 군사가 되어서 가는 것, 그것이 단기 선교의 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금주 선교사님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솔자는 영성과 인격이 잘 준비된 사람이 꼭 인솔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는 단기 팀은 꼭 구원받은 성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영적 전쟁 많이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비성숙함을 통해서 그 팀 안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기 팀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장기 선교사이면서
내일 모레 갈 사람처럼 단기의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단기 선교사지만 내가 마치 그 땅에 내 몸을 묻을 사람처럼 장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오면 내가 여기에서 장기로 있는 사람처럼 그런 태도로 오면 올 때부터 사람들의 이름을 알으려고 할 것이고 언어를 배우려고 들고 현지들과 친구를 되고 하니까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장기로 온 1년 된 선교사보다 단기로 온 2년 선교사가 더 현지를 많이 알고 현지 사람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올 때 이 마인드를 일주일로든 2주로든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 것 같은 태도로 만약에 사역을 감당한다면 상당히 많은 열매를 맺고 선한 충격을 주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1995년에 그 단기 선교팀을 받았는데 5명이 한 달간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5명 중에서 2명이 그 확실한 좀 믿음적인 면에서는 좀 약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테크닉은 아주 좋았어요. 준비한 것도 아주 좋았는데 금방 말한 대로 어떤 헌신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라 그러면 여기 단기 선교를 못하니까 집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놀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길래 오늘부터 새벽 예배와 저녁 그 일가 끝난 다음에 저녁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간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세수하고 8시, 9시에 이제 나가서 사역하고 그리고 9시 이제 저녁 5시가 되면 끝나고 돌아와서 또 닦고 먹고 9시부터 11시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입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무슨 단기 선교 와가지고 무슨 새벽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냐고. 그런데 한 주가 딱 지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저는 자고 있는데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바깥쪽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막 자기네끼리 뜨거워져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받지 못한 애가 방언을 받고 방언을 잃어버렸던 그 자매가 방언을 찾은 거예요. 그러더니 막 5명이서 막 열정을 내서 막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하더니 그 교사들이 이제 단기 선교로서 주일학교 애들이 한 300명이 모였는데 서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참석했던 모든 어린아이들 다 방언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천국과 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걸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제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온전히 드리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지 못한 책, 그림 이런 거를 다 태우겠다고 약속을 하더니 간지 한 달 만에 사진이 왔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캠프파이어 식으로 불온 서적 또 좋지 못한 그 사진 심지어는 그 뭐죠? 예전에 핸드폰 대신 나왔던 이 삐삐 그것까지 다 태웠어요. 왜냐하면 하도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니까 공부하는데 교회 가는데 문제가 있다 하면서 지금은 아주 아름답게 성장했는데 결국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영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결국 영성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단기 선교를 통하여 현장 교회가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무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단기팀 파송교회 멤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그런 엑기스 같은 말 한마디씩 하고 오늘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 최강기 목사님. 예, 저는 단기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하면은 여러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 선교 원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그것이 단기 선교 원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은 가서 무엇을 하고 우리가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실 불가능하고요. 가서 보는 것, 보고 자기 본교회로 와서 내가 가보니까 여기는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보고하는 것, 이것이 단기 선교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금재 선교사님.
최한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선교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호스트하는 선교사님의 말을 잘 듣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할 수 뭐라도 드라마든 뭐 노래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안 와요. 단기팀이 자기들이 뭘 하려고 와요. 그러지 말고 좀 배우는 태도로 와서 선교지 사람들도 보고 선교 상황도 보고 선교사님 옆에 그냥 있어주기만 한다는 그런 자세로 좀 선교지에 와 있으면 좋겠고요. 비전 트립하고 정말 단기 선교를 구분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박명아 우리 선교사님. 저는 특별히 단기 선교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보통 한 열흘 이상을 있은 적이 없었어요. 어느 팀도. 아까 한 달 정도 있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좀 더 오랜 시간 같이 있어서 현장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같이 함께 오랜 시간 같이 보면서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오랜 준비 속에서 오래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팀들이 단기를 온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오고, 또 너무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해서 오는 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교사인 저는 통역해야죠, 운전해야죠, 또 모든 프로그램마다 다 일일이 다 통역하면서 제가 코피가 터져가지고 아주 혼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선교사 한 사람이 통역해야 되고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화조 진이 빠지는, 좀 살살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좀 하루라도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지고, 어떤 팀은요 금식까지 해가지고 또 막 같이 이 온두라스가 이 40도가 넘는 이 더운 날씨에 막 금식까지 한다고 그래요. 애들 다 큰일 나거든요. 너무 그렇게 무리한 계획을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선교지가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렵고만 아니라 좀 더 문화적으로도 알고 적응도 하고 즐겁고 이런 것을 배우고 가면서 적용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 네, 선교는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본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입문이 단기 선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제는 가야 되는 시대에 가야 되는 것들이고, 이제 구약은 구심전 선교라고 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지만 신약은 흩어지는 선교로 사도행전 2장 8절로 나가는 선교를 했는데, 지금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나가기가 쉬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단기 선교를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박명환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교팀이 갔을 때는 거기에 반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길게, 저희는 보통 6주를 했습니다. 한 달 반. 그 이유는 거기서 현지화되고 이해하고 좀 릴렉스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을 너무 1주 2주 프로그램처럼 너무 단기가 돼버렸는데요. 저는 조금 길게 늘려서 현장에서 선교를 충분히 보고, 또 선교사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선교팀들이 오면 두 가지 준비를 하세요. 하나는 막말로 고생을 시켜서 한번 고생을 통해서 훈련을 해보자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또 너무 잘해주시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 생활 수준 그대로,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선교에 현실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시 끝으로 마무리 제안은, 2주는 너무 짧습니다. 가는 날 오는 날 빼고 뭐 준비하는 날 빼면 거의 일주일도 못해요. 근데 선교의 본질은 현장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반등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 달은 최소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중차대한 과제 가운데 단기 선교라는 걸 통하여 미리 인턴십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단기 선교 되게 해주시고, 근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의 얘기를 전했는데, 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파송교회와 또 이 단기 팀들이 더욱더욱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용자로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단기팀을 받아 효과적인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